왜 2025년이 됐는데 더 악화된 거죠? 제발 우리 좀 살려주면 안 돼요? 여기 태국 정부 직원은 지금 태국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태국 정부 직원은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현재 태국의 한 정부 기관에서 외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팟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태국과 여러 국가 간의 교류를 돕는 일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가 좋았던 시절, 저는 한국과 태국 간의 협력 프로그램을 직접 담당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전혀 다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 금지 운동이 시행된 이후 한국은 태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였고 태국에서 차지하고 있던 한국의 자리를 중국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태국이 저지른 이 결정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은 우리 태국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태국에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였고 행정 시스템 역시 한국의 모델을 따라가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은 우리의 발전을 이끌었고 많은 국민이 이를 통해 혜택을 보았습니다. 저는 직접 이러한 협력 과정에 참여하면서 한국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였는지를 몸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면서 이러한 모든 혜택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 빈자리는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당시 고위 간부들은 한국이 사라진 자리를 중국이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으며 오히려 한국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에 차 있었어요. 중국식 교육과 행정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현실은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이 태국에 제공했던 교육 시스템과 행정 모델은 단순히 외국의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태국의 상황에 맞춰 개선하고 발전시킨 것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시스템은 태국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도입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선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혼란이 벌어졌어요. 기존의 한국식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식 교육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기보다는 주입식 학습을 강요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방식도 일방적인 강의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러한 변화는 곧바로 학생들의 학습 태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도 적응하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질문을 하는 것이 금기시되었고 교사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어요. 토론과 창의적인 발표가 강조되던 한국식 교육과는 달리 중국식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흥미를 잃었고 수업 시간에 졸거나 멍하니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태도도 문제였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양성된 교사들은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학생들의 개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파견된 교육 관계자들은 학생들을 하나의 집단으로만 취급하며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중에도 학생이 조금이라도 규칙을 어기거나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꾸짖거나 체벌을 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뒤에도 선생님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없었고 질문을 하더라도 짜증 섞인 반응을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학교 생활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되었고 점점 더 학습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태국 정부의 설명을 믿고 중국식 교육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던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녀들이 예전보다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고 성적도 하락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한국식 교육을 경험했던 부모들은 더욱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과거 한국의 교육 방식이 학생들에게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워주었고 실질적인 학습 효과도 뛰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식 교육은 학생들을 기계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에 가까웠고 오히려 태국의 전통적인 교육보다도 후퇴한 느낌을 주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제적인 경쟁력의 하락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아래에서는 태국의 학생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거나 해외 유학의 기회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식 교육이 도입된 후 태국 학생들의 국제평가 성적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수학, 과학,
IT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경쟁력을 상실한 채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실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태국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문제가 학생들과 교사들의 적응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학습 능력은 더 떨어졌고 교육의 질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학생들이 예전 한국식 교육이 그립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협력했던 시절에는 배움이 즐거웠고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국과 함께 진행한 외교 프로그램에서 발생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태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었고 한국에서 선진적인 학습 환경과 첨단 기술을 접하며 태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었어요. 한국 대학들은 태국 학생들에게 열린 태도를 보였고 배려와 지원이 아낌없이 제공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 녹아들었고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 측면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면서 이 프로그램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중국이 채우기로 했고 정부는 학생들에게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도 중국의 교육 프로그램이 한국의 그것과 유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교육 수준 역시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한국보다 더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학생들과 학부모들 또한 정부의 말을 믿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떠난 학생들이 보내온 소식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중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간절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감이 묻어나는 절박한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기숙사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생활하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방은 지나치게 좁고 시설은 낡았으며 기본적인 위생 상태조차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어요. 샤워 시설은 고장 난 곳이 많았고 난방이나 냉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름에는 찜통 같고 겨울에는 얼어붙을 듯한 환경에서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음식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학생들은 태국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음식 문화에 적응해야 했지만 단순한 입맛 차이를 넘어서 기본적인 영양조차 보장되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배급되는 식사는 양이 부족하거나 품질이 낮았으며 음식의 위생 상태도 불량해 일부 학생들은 식중독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같이 배고픔을 견뎌야 했고 개인적으로 음식을 사 먹고 싶어도 제한이 많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기숙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외국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존재했고 교수진과 행정 담당자들 역시 학생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중국인 학생들은 태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업 중에도 태국 학생들이 발언하려 하면 비웃거나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기숙사에서도 같은 중국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룸메이트가 계속해서 불쾌한 행동을 하고 말을 걸어도 무시하는 바람에 기숙사 생활 자체가 지옥 같다고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학생들이 중국 사회의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자체가 태국보다 훨씬 시민의식이 낮고 무질서했다는 점이었어요. 기본적인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을 타면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공공장소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조차 서로 밀치고 새치기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거리에서는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는 모습이 흔하게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중국 사회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점점 지쳐갔고 결국 참을 수 없다며 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울며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매일 밤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또 어떤 학생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식사를 거르거나 수업을 포기할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던 선배들과 비교하며 한국에서는 최소한 따뜻한 배려와 질서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부할 수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인간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차라리 한국으로 다시 유학을 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한국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해 들으며 저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정부는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중국을 선택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한국이 태국에 제공했던 것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기회를 주고 글로벌한 시각을 키우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함께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교육이 아니라 절망을 안겨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것이라는 말뿐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학생들이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결국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국제사회에서도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태국이 한국과 손을 잡고 협력하던 시절에는 우리는 아시아에서 중요한 중견국으로 인정받으며 다양한 국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교육, 기술,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 덕분에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받는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과의 관계를 끊은 후 그 신뢰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한국이 빠진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외교 무대에서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냉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여러 국가들이 서서히 우리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태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태국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이를 조사해 본 결과 한국과의 관계 단절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이 빠져나간 자리를 중국이 차지했지만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만 낳고 있었습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것은 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태국을 하나의 시장으로만 활용하는 형태였어요. 태국의 중소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에 밀려 하나둘씩 도산했고 현지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태국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태국은 아세안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국가였지만 한국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리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지만 태국은 그러한 흐름에서 완전히 소외되었어요. 과거에는 아세안 내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활용해 협상력을 키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기회조차 사라졌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한때 태국은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태국에서도 인기가 높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정부는 한국 문화를 차단하고 대신 중국 문화를 대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태국 국민들은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고 중국 문화는 강압적으로 도입된 것이었기 때문에 대중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억지로 중국 문화를 강요받는 것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도 커져갔습니다. 가장 뼈아픈 순간은 한때 태국과 우호적이었던 국가들의 외교 담당자들이 저에게 노골적으로 경계하는 태도를 보일 때였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협력 논의가 이제는 미온적인 반응으로 돌아왔고 심지어 어떤 국가들은 태국과의 협력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태국은 중국과 가까운 나라니까 우리와 협력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라는 말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과 협력하며 신뢰받던 태국이 이제는 의심받는 국가로 전락한 것입니다. 중국은 태국이 외교적으로 점점 더 고립될수록 이를 하나의 기회로 여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태국을 진정한 동반자로 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차 그들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더욱 밀착하게 된 이후 중국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협력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를 더욱 의존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무역 계약이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던 시절에는 공정한 기준 아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계약은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은 태국의 주요 산업을 장악하려는 듯 점점 더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들이 태국에 투자할 때 태국 기업들에게는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던 시절에는 양국 기업들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기술과 자본을 공유했지만 중국은 철저하게 일방적인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태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는 각종 혜택과 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려 할 때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높은 관세를 내세우며 사실상 이를 차단하는 시기였어요. 더 큰 문제는 인프라 개발이었습니다. 한국과 협력할 때는 태국의 필요에 맞춰 도로, 철도, 통신망 등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었고 장기적인 계획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주도한 인프라 프로젝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은 태국의 자원을 활용하면서도 정작 태국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중국 기업들이 공사를 맡고 중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투입되었으며 태국인들은 단순 노동직 외에는 기회를 얻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교통망이나 항만 개발 사업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관리권을 가지려는 시도를 하면서 사실상 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계약 조건도 불공정하게 짜여 있었고 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차관을 요구하며 이를 빌미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태국 정부와의 협상을 진행할 때마다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던 시절에는 태국이 독립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었고 한국은 이를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정반대였어요. 중요한 외교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중국은 태국 정부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요했습니다. 특정 국제회의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거나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들과 거리를 둘 것을 종용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하려 하면 중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압력을 가했습니다. 무역 제재를 암시하거나 태국 내에서 진행 중인 중국 기업들의 프로젝트를 중단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태국의 주요 산업이 점차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것이었어요. 한국과 협력하던 시절, 태국은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철저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려 했습니다. 중국은 태국의 농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대신 가격을 강제로 낮추도록 요구했고 태국 농민들은 제대로 된 수익을 얻지 못한 채 중국 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태국 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중국 자본이 들어온 지역에서는 중국인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현지 태국인들은 오히려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시설이 중국 기업들의 편의에 맞춰 운영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마치 태국이 아니라 중국의 일부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태국의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들은 중국 자본에 밀려 점차 사라져갔고 태국인들이 운영하던 상권들은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저는 태국이 독립적인 국가로서 자주적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사람이었고 한국과 협력하던 시절에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태국은 점점 더 중국의 그늘 속에 갇혀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과 협력하던 시절에는 태국이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받으며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이 이루어졌지만 중국은 철저히 태국을 자신들의 하위 파트너로만 대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분노스러웠던 것은 중국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태국을 하나의 속국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점점 더 중국의 경제와 정치에 종속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처음에는 경제적 지원을 내세우며 태국을 끌어들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진정한 목적이 드러났어요. 그들은 태국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만들고 있었고 우리는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절망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태국 정부가 왜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을 앞세워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한 대가로 우리는 자유도, 주권도, 경제적 독립도 잃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내부에서도 불안과 동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없어진 공백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국이 점점 망가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정부 내부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경하게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했던 인사들조차 점차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 보였어요. 한국이 태국에 없으니 태국이 점차 망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망가졌고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태국에게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제공했던 것은 단순한 경제적 혜택이 아니라 태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협력이었어요. 우리는 이제라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더 늦기 전에 한국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가 필요하고 그것은 오직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고 잘못된 선택 하나가 엄청난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